뭐 좀 소액으로 한정을 해볼까요? 1억이야? 1억이야 네. 소액으로 본다면 지금 지방 쪽을 좀 보는 게 나을까요? 1억이면 지방밖에 볼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지금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방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이 안에서 우리가 KB 시세 안에, KB 지수 안에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작은 지방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1억 원 미만으로 내가 조금 투자를 진행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과 적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차이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하신 분들은 지금 워낙에 전세 맞추기 지금보다 쉬운 시장이 없어요. 다 전세를 전환하려고 많이 하고 그 매물 자체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한데 예.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그럴 수는 있잖아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었던 지금 뭐 KB 지수에서도 이제 1등, 2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진주시라든가 아니면 뭐 광주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전주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거제도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곤 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기존에 이제 제가 말했었던 젠가투자법에서도 이미 뭐 1년 전부터는 지역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공급이 향후에 많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젠가투자법에 나왔었던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상대적인 가격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죠.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1억 원이면은 충분하죠. 거의 뭐 지금 최근에 제가 투자했었던 것도 3, 4천만 원에 투자가 진행이 되었었으니까. 이상한 아파트 아닙니까? 아, 이상한 아파트 아니고요. 새 거? 네. 새 거까지는 아니고 준신축? 저는 보통 15년 이내에 아파트만 투자를 해요. 그리고 5년이 넘어간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죠. 그 어떤 분하고 좀 비슷하네요. 5년에서 15년 사이 네. 준신축에 아, 딱 그래요? 그 네. 완전 새삥 말고 네. 딱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완전 신축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가격이 이 심리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입주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오로지 제 기준 안에 울타리라는 기준 안에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정 거래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여야지만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최근 이제 2년 동안은 한번 거쳐져 줘야지만 실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입주하고 2년 동안에 물론 세금에 대한 일반 세율로 바뀌는 기간도 있고 또 임차 기간에 또 2년 동안에 도래가 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3년, 4년, 5년 정도의 거래량을 보고 이 거래율이 어느 정도 수치는 올라줘야지만 이 제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5년에서 15년 된 아파트를 보통 많이 찾아보고 필터링을 그렇게 두고 보는 편이죠. 근데 거래량이 좀 이렇게 되면서 좀 그래도 매매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건 안 아쉬우세요? 좀 더 밑에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그런 건 분양권은- 아쉽진 않죠. 분양권 수준에서 네. 잡으면.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보고 나면은 아쉬울 수 있죠.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올랐다는 거는 기존의 아파트도 올랐다는 거예요. 5년에서 15년 된 아파트. 그리고 기존에 이제 5년 이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맨 처음에 우리가 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저 같은 가수요가 들어가가지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경우.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장 큰 경우인데 임대가 처음에 신축이 돼가지고 막 이제 입주장이 막 펼쳐졌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임대 시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에서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투자금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을 우선시 보는 편이라서 최소 5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전세 가격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높은 전세 가격을 맞출 수 있고 아. 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2년을 많이 보기는 해요. 요즘도 2년으로 하세요? 기준 네. 설정은? 2년으로 최근에는 바뀌었죠. 못 파니까. 쌓여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무주택자인 분들이나 1주택자인 분들, 2주택자인 분들까지는 네. 이렇게 2주택 비과세 전략을 가지고 투자가 진행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팔 수 없는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쌓여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쌓여져 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최근에 더 투자가 진행이 된 거는 뭐 취득세율이 12%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보다도 이제 원하는 매물이 금매가
워낙에 싸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취득세를 내고 나서도 현재 호가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오는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향후에 이 가격 이상 오른다 할지라도 취득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서 훨씬 더 저렴한 매물들은 취득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변모가 되긴 했죠. 보수적으로 최대한. 네. 그런 금매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금매들이에요? 소장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강하긴 하죠. 왜냐면 이제 2주택 비과세든 1주택 비과세든 간에 현재 뭐 뉴스에서는 2주택 비과세들끼리 서로 맞교환한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근데 내가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이런 시점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2주택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었을 때는 내가 여기에서 세금을 낼 바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매도자분들이 간혹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퍼센트 정도까지는 가만히 돼서 또 취득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의 기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명의가 꽉꽉 차 있으실 텐데 네. 개인하고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기존에 저도 법인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법인이 현재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런 또 투자를 지금 유용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20년도 초반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 또한 또 종부세를 굉장히 세게 많이 맞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자금력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아, 매도라 하면 이번 겨울에 파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12월이 되면은 2020년도 6월 달에 이미 그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 매물을 지금 팔지 못하면은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내긴 내겠지만 지금 팔지 못하면은 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법인 매물이든 뭐 다른 매물이든 간에 수요자가 있지 않은 시장에서는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즉 제가 보통 매도를 할 때 잘 매도를 할 때는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터져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이다 하면서 막 몰려올 때 이때는 제가 되게 쉽고 기분 좋고 좋은 가격에 매도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팔려고 하면은 항상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매도를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명의가 너무 꽉꽉 차 있다 보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법인을 좀 돌렸다가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매도를 해서 보수적인 전략을 해서 웬만하면은 개인으로 좀 바꾸는 경향이에요. 이미 종부세가 개인으로도 몇천만 원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지금 자금력이 충분하신데도 가성비를 계속 추가하시는군요. 그렇죠. 다른 데에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뭐 이제 막 아, 맞아.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 사업도 이것저것 좀 많이 하죠. 공간 대여도 하시고. 네, 공간 대여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공유 오피스도 예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가 다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서 나가시면은 그 자리가 꽤 평수가 커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코딩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코딩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코딩과 관련돼 있는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또 투자금을 또 넣고 뭐 하다 보니까 1억에서 투자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아, 선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이 아니고 저의 경험은 굉장히 많이 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사실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물론 많이 벌면 좋죠. 많이 버셨습니다. 제가 그렇죠. 알고 네. 있습니다. 돌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랬었거든요. 완전 여기 매진해가지고 회사를 퇴사할 때는 내가 와 이런 돈을 이 기간 안에 이런 돈을 내가 만져보다니 라는 생각과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한테 난 이만큼 벌었다. 플렉스 막 이런 거. 아 플렉스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다들 그런 이제 막 구구절절한 과거의 막 사연들이 있잖아요.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제가 뭐 살면서 항상 뭐 이제 굉장히 경차 위주로만 이제 타다가 처음으로 뭐 이제 외제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거 살게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일시불로 긁어버리고 또 와이프 차 또 그냥 긁어버리고 막 그런 이제 플렉스 처음에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돈을 더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업도 또 하고 투자도 더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되게 소홀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집중이 된다는 거는 돈에 대해서 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보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팔려고 하기 2달 전에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돈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나를 온 몸을 불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 이 돈에 대한 투자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완전히 이렇게 되죠. 경주마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아들이 9살이 되었는데 아들이 5살 때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 가려고 하거나 서울에 가려고 하게 되면은 서울 임자가 워낙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은 아들한테는 나쁜 곳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서울에 가려고 하면은 서울 가지마, 서울 나쁜 곳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이제 문 앞에서 다리 잡고 안 놔주고 막 그렇게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놔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빠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려져 있긴 하네요. 네, 그려져 있긴 했죠. 그려져 있긴 하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혼자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울산으로 터를 잡았죠. 원래 기존에는 서울이 터였거든요. 지금은 또 홍대에는 사무실이 있고 서버를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이렇게 있죠. 직원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울산에서? 그래서 그렇게 울산에 터를 잡다 보니까 최소한 평일은 자주 좀 못 가긴 하긴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아들이랑 놀고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타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요. 가는 동안에 2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무조건 여행을 가요. 멀리? 네. 그러면은 그 기간에서는 차라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와이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단순히 뭐 카페나 뭐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여기서 공감대 형성이 되게 잘 형성이 되더라고요. 또 아들과도 친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저희 이제 비긴플레이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꿈투남님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입술로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와서 그걸 보고 이상한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유대감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길래 이게 그 기간까지 존재할 수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뭐 뽀뽀는 뭐 상상도 못하고 손도 뭘 당연히 상상 못하고 한 공간 안에서 제 대화를 어느 정도 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쏟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시간을 쏟으려면은 아들의 시각에서 아들의 시간을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최근에는 이제 포켓몬 카드에 엄청 열의를 하고 있어요. 네. 포켓몬 카드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막 모아가지고 그거에 엄청난 이제 기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또 포켓몬 카드를 저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각에서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들이 또 와가지고 먼저 놀고 또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또 먼저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들었었을 때 그때 제가 투자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네. 돈만 하는 것도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너는 벌어봤으니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혼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었을 때는 너무 늦은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인지하셨네요. 스케치북에서 삭제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워지기 전에. 점점 지워질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운이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많이 행복하게 지방에서 지내면서 투자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죠.